네,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시장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방송 중에 말했지만 미국 증시가 너무 똑같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오늘장, 어제장 분위기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좀 그거부터 리뷰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슈가 좀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랬죠. 다시 지금 긴축이 다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나온 긴축 자체는 대차대표 축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QT와 관련해가지고 세게 좀 하겠다는 얘기죠. 본래 이제 QT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당겨진 거죠. 네, 근데 좀 연준 부의장으로 올라서 트레이너라는 분이 5월 달부터 양적 긴축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리만 올리는 줄 알았더니 긴축까지 같이 갑니다. 네, 그렇죠. 예상하지 않았던 악재가 다시 나왔으니까 또 충격을 약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또 나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지금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한 4% 빠졌을 겁니다. 이틀 동안. 나스닥 시장이 많이 반등 나왔거든요. 조정을 받을 만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12,550에서 14,640까지 2,000포인트 이상 반등 나왔어요. 16.7% 반등 나왔더라고요. 이틀 동안 한 5% 빠졌으니까 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 정도. 지난 시간에 앞전 화요일날 방송 출연해서 해주셨어요. 국내 시장은 완만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격이 없는 건데 나스닥 시장은 급등이 나와서 이격이 과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열을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이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고 이례적인 조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완만한 조정을 통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약간 스무스하게 올라갈 거다. 그런 쪽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 하락 부분 자체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 이런 영향이 나오면 아무래도 외국인 그나마 수급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한테 불리해요, 좀. 그렇죠. 뭐 장 좋을 때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샀는데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지면 또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어제 외국인 여기다 기관까지 어제 동반 매도가 나왔으니까 현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5,800원인가요? 5,000원? 꽤 세게 나왔죠. 기관 투자가도 5,000원 넘게 나왔어요. 양 매도가 나왔고 개인 투자가들이 1조 넘게 아마 1,0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좀 샀으니까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가 선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어제 선물을 최종적으로 한 7,168계약, 7,200계약 정도를 팔았어요. 장중에는 아마 9,000계약 넘었을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8,0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금액으로서는 종가에 한 6,000억 정도 되니까 2,000억 정도 약간 줄였는데, 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포함해가지고 외국인 선물까지 감안하면 그 2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나온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저는 그렇게 선전했다고 봐요. 1%도 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체감 지수가 좀 있었을 겁니다. 중소형 괜찮은데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이버를 중심으로 종목들이 한 3% 정도 떨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대신 이제 소형주하고 중소형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지수로 따지면.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했는데 1,218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달러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99.7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67 정도면 최고치거든요. 이제 100을 돌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달러 상승 압력을 작용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도 수고 쉽지 않겠네요. 근데 최근에 이머징 국가들, 신흥국가들 통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안정을 찾았어요. 그 전쟁 이전 수준까지. 그다음에 지금 브라질 헤아라 가치도 강세고. 그럼 악재가 이제 거의 다 해소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화 가치만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우리나라 환율 자체는 지금 일본의 엔화와 지금 동조화되는 흐름이 좀 강하거든요. 엔화가 지금 많이 약세입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환율이 오늘 또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은 그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보면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표적 금리 인상 수혜진 보험 업종이 어제 좀 많이 좀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기아차가 판매량이 3월 판매량이 상대로 양호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 만도라든가 현대유아가 상승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철강 업종
상승했다. 반면에 이제 네이버라고 카카오 중심 인터넷 관련 서비스 업종들이 예, 좀 하락폭이 컸어요. 그다음에 의류 업종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기전자도 업종 지수 하락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섹터 내에서 선별적인데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던 것들이 2차 전지 쪽에 뭐 코스모 신소리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예, 그다음에 게임 섹터 내 컴투스 네. 예, 관련 종목들 선별적 상승. 어제는 뭐 종목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반적인. 예, 반면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 나왔다가 좀 많이 그게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잠깐 예, 반등했던 거군요. 그렇지. IT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예. 하락이 눈에 띄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제 코스피 쪽에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쪽이 있지만은 보험사 쪽이거든요. 네. 보험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거의 52주 다 신고가입니다. 일부 종목들이 다 신고가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츠하제가 주가가 상당히 그렇죠.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현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하나손해보험이라든가 종목들이 상승이 눈에 띄는데 상승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뭐 최근에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수혜주 부분도 있지만은 네.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전망치자 추정 실적 1분기 추정 실적이 최근에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거 있나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상 실적이 부합되지는 상회하는 쪽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예상 실적을 한 19.8%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 그다음에 하나 손해보험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 자체가 자동차 손해보험 때문입니다. 손해율이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사람이 안 돌아다니니까.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영향도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완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약간 손해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실손보험 쪽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여전히 은행주보다는 손해보험 주가의 어떤 실적 성장률은 또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리 인상 상승에서 실적에서 좀 더 앞서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대신 삼성생명이라든가 하나생명 관련된 생명보험주들은 아직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 손해보험 쪽만. 보험주 중에서도 삼성은 시장 성향이 높다고 하더라도 삼성화재는 사서는 안 되고요.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DB화재나 현대화생 그동안에 관심은 현재 중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실적성이 가장 높은 게 하나 손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잘 수급도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손보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주가 좀 올라보는데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 같아요. 실적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전개되는 종목이고 상대적으로 싸보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했던 거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여전히 지금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어제도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또 새롭게 쌍용차 인수에 참여를 선언한 KG그룹이 있어요. 쌍방울에 이어서.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KG그룹들이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워낙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은 적은데 양이 많은 게 다 이쪽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시간이 할 때 지금 개별성 다른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이유 자체가.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이유 자체가 이쪽에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여기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제도 이제 거래대금 중에서 보면 금호 HT라는 회사가 어제 거래대금이 7천억이 됐습니다. 7천억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여기 광림이라든가 쌍무한 같은 경우가 3천억대 거래가 됐거든요, 각각. 그러니까 아직도 거래대금이 많이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 동안 몇 바퀴 돕니다. 관련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자금력 때문에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쌍무한 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EM 플러스 그 다음에 삼라그룹, SM 그룹 어제는 이제 KG 그룹까지 나타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어제 KG 그룹이 강력한 인수 참여에 나섬에 따라 가지고 관련 종목들 다 밀려버린 겁니다. 여기가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제가 이게 SM 그룹까지 보게 되면 쌍용차 인수에 비롯돼서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반대네요. 이게 옆에 보시면 실적들 다 적자잖아요. 그러네요. 이들 기업들이 이제 인수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래 좋게 안 봤던 건데. 그렇죠. 근데 맨 아래쪽에 어제 이제 KG그룹은 다르잖아요. 좀 납득할 만한 실적입니다. 먹을만하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이슈 자체는 이제 KG그룹 쪽으로 집중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M&A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도 KG 동부제철이죠. 인수해가지고 성공시켰고. 그렇군요. 그 전에 이 회사가 다 KG 모빌리언스라든가 그 다음에 KFC 코리아인가요? 다 인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맞아. KFC 그 치킨집도 거기죠. 그렇죠. 그래서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사더라도 이제는 KG그룹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렵지 않을까요? 이 매매하기가? 매매하기가 쉽진 않은데 저는 이런 종목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그래도 매매를 한다면 KG 그룹들이 주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장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짙어요. 그렇지만 KG 그룹은 실질적으로 자금력도 있는 회사거든요. KG ETS라는 환경 관련 회사 매각을 합니다. 하반기 때. 거기 5천억이 돈이 들어오고 또 현금성 자산도 거의 한 4,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쌍용그룹 인수하기 위해서는 쌍용 자동차 인수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판 것도 좀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KG그룹이 어제 강력하게 나와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어제 이제 급등했다가 다 밀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종목들은. 싹 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만 이들 쪽에 대한 거래대금 쏠림 자체가 완화가 돼야지 다른 쪽으로 확산이 좀 되기 때문에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는 걸 말씀드리네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종목별로 특징 종목을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 이제 만도가 4.4% 정도 반등이 좀 나왔고 낙폭 과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자동차 만도라든가 현대이버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약간 기아차와 관련된 판매량 증가돼 있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부분 자체는 하반기 정도 가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라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려아이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아이언이 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나왔는데 잘 나갑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이언 가격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급등했고요. 3,600불에서 지금 한 4,300불 정도 될 겁니다. 원자재 트렌드죠. 신고가 정도 되는 수준이고 아이언가격 상승 수혜주고 여기다가 재련 수수료가 예사 실적이 중요한 요인을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재련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능성이 지금 톤당 159불 정도가 작년도 평균인데 올해 한 230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10달러 올라갈 때 고려아이언이 이익이 차지할 비중이 210억 정도 증가된다니까. 1,000억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1,200억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재련회사 쪽에서 지금 친환경 쪽에 2차 전지 쪽에 소재 쪽에 포스코와 합작하고 있고 또 LG 화학과 아마 전구체 사업도 아마 진출할 겁니다. 이런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밸류 자체는 또 오픈스가 올라가 있지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2차전 쪽에서 전반적으로 하라고 했지만은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 7% 정도 올랐는데 일단 뭐 NCM 양극재 쪽에서 올해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니켈 쪽.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어제 이제 에코프로 BM이 참 끝나고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어제 아마 300% 한 주당 세 주니까 300% 정도를 발표를 했어요. 유상증자도 아마 5% 정도 함께 5천억 정도 자금 조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반영이 되겠네요. 300%니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의 가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만 늘어나는 그렇지만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좋죠, 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지주사. 그렇죠. 그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에코프로 BM 무상증자 부분 자체가 오늘 뭐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은 테슬라 주가는 조정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갔어요. 50% 올랐거든요. 50% 올라서 4% 빠진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은 목표 조정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 주가가 예상자 SK온과 핵심 반도체 두뇌 칩을 최근에 이제 개발했다. 국내 최초 개발했다. 그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장용 반도체 칩 전문회사라면 성장할 것 같은데 작년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지금 되면서 실적이 증가되는 게 확인이 좀 됐거든요. 올해도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상당히 실적 기준의 PR이 한 20배 미만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성장을 감안한다 한다면 예산은 충분히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트로닉이라는 쪽인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나한테는 계속 신고가인데 오늘도 이제 관련 추천 종목 중에서 이쪽에서 좀 관심 종목을 좀 가져볼 해서 제가 나오는데 어제 신고가 나왔거든요. 요즘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한 16,800원대에서 목표 주가 제가 22,000원 잡아들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28,000원까지 가져가라는 주식인데 올라갔죠. 훨씬 가버렸어요. 이게 그런데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일단 나 표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따라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보유하고 계신 분도 영역인 것 같고, 어떤 의료기기 종목들이 신고가다. 네. 관련 종목들이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지난 시간에 그 미국 임상 종양학계 관련 종목을 관심 가져보자 언급해 드렸던 짧은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없는데 어제 네오이뮤텍하고 파맵시라든가 일부 종목도 조금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 움직임 전개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특정 종목 쪽에 쏠림이 완화가 돼가지고. 쌍용차 근데 쪽에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괜찮았거든요. 셌어요. 국내 시장에서 하여튼 움직이면 종양학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지난 시간 제가 ABL 바이오를 언급해 드렸었는데 좀 약간의 단기의 관점에서 여전히 종양학과 관련 종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ACR, 그러니까 학회 모멘텀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오 이문텍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랑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약간 비슷하게 갔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또 비슷하게 오는 건지 전략으로 녹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단은 이제 상수 아닙니까? 솔직히. QT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잘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아, 버티자.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 제한적이다.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서 잘 버티면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올해 악재는 그쵸. 거의 이제 80-90% 정도는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세게 얘기하는 건 초반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의 확대는 제한적이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나스닥 시장의 조정폭이 어제 오늘 이틀 정도 나왔지만은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격이 이제 보시면 이제 나스닥 시장이 의미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21종 평균선에서 약간 대고 낙폭을 줄였어요. 21 나스닥 시장 21종 평균선이 21종 평균선이 13,860인데 13,888로 끝났거든요. 우리 코스피도 거의 비쌉니다. 코스피도 지금 오늘 뭐 2,700 코스피 차트 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2,714포인트가 22종 평균선입니다. 여기는 지지가 될 것 같아요. 2,700. 지난 2,685였기 때문에 2,700포인트 아래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지 않고 오늘 아마 20포인트 언저리 정도에서 하방이 좀 지지가 된 흐름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방도 올라갔네요.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는 제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큰 흐름은 이제 2,700에서 2,800. 그러면 2,700 초반에 매수. 그쵸. 그다음에 2,780 정도에서는 매도. 약간의 비중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오늘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요. 잘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시장에 현재 전망치로 따라서 가이던스가 지금 13조 1,000억대인데 13조 8, 9천억 내지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가장 비관적으로 안 좋게 보는 12조 8천억이거든요. 예상 실적 부합되지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이제 이게 오늘 정도는 또 옛날처럼 실적 발표하면 내려가니까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주가가 변동성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못 가고 맞아요. 안 좋게 나와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렇죠. 나쁘게 주가 빠질 뿐 없는데 다만 이제 수급적인 문제거든요. 주가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실적은 무난한데 주가 못 최근에도 연간 시장은 계속 상향 조정입니다. 그렇군요. 좀씩 상향 조정인 대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목간유 자체가 아무래도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GOS 논란 부분도 부정적인 이미지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반도체와 관련된 경쟁력 부분도 약간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 모멘텀이 안 좋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삼성전자 주가 전망 자체는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데 3분기 때 디램 현물 가격 고정 가격이 상승할 거는 전망인데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하반기 때 고정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다 불투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나? 디램 현물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그걸 봐야 되는군요. 삼성전자 밸류는 어떠냐? 삼성전자 현재 밸류는 시장의 평균입니다.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PR 기준에서 PR이 한 9점 얼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0점 지금 3, 4 정도 될 겁니다. 시장의 평균 PR이 지금 10.34예요. 비슷하네요. 이게 물론 글로벌 IT 기업 중 비하면 싼데 그렇죠. 시장의 평균 수준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 자체는 제가 종합주가 지수를 산다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낮습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73,000원 정도 와 있어야 되거든요. 내려가 있어요. 부진합니다. 약간은 이제 종합주가에 따르는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도력은 형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에quity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 오늘부터 에quity 투자가들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함께 그다음에 금리 강화된 긴축 기준에 대해서 에quity 주식을 살 것 같지는 않다. 하방은 좀 지지가 되겠지만은 좀 더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다. 어제도 이렇게 코스피가 빠졌지만 코스피 시장 내에 소형주는 덜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슈라든가 실적오전, 이거 업종으로 따지면 이슈 실적, 보험 쪽, 그다음에 여전히 그다음에 경기 관련 쪽에 철강 쪽, 그다음에 뭐 유가는 떨어졌지만 정제반 여전히 강세니까 GS를 중심으로 한 SOE라든가 정유주, 그다음 하학은 제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런 쪽 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대한효 같은 경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제외한 뭐 코롱이드라든가 효성첨단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송원산업이라든가 뭐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들 쪽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건자재, 우리는 OEM 쪽 뭐 똑같습니다. 2차전지 오늘 뭐 테슬라 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대충 옥색을 잘 가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종양학과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인데요. 그래서 오늘 관심은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 관심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의료기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원래 잘 가니까요. 피부과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좀 먹힙니다. 좀 들어보죠. 예, 일단은 의료기기 자체도 이제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거든요.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도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다 좋았고요. 좋았고요. 향후에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분기 정도까지 1분기에도 실적들이 다 좋거든요. 1분기 제가 판매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 수출이 증가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클래시스, JC 메디칼, 루트로닉 이들 종목은 이제 피부 미용 쪽입니다. 뷰티 관련 쪽이고, 그다음에 하이로니카도 뷰티 관련 쪽이고요. 그다음에 바텍은 치과 의료기기. 그다음에 아이센스는 혈당 치료. 그다음에 인바디는 체성 분석기.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밸류로 따지면 PR 20배가 다 넘죠. 근데 실적들이 사상 최고 최저치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최저치 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 쪽에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망 좋고요. 그중에서 별 보시게 되면 눈에 띈 게 딱 보이는 게 바텍 있죠. 자, 이게 보면 루트로닉 낫네요. 그렇죠. 루트로닉 앞서 얘기했던 루트로닉을 제가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루트로닉도 주가가 쌉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21%도. 그래서 루트로닉도 많이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클래시스라든가 제이스 메디칼에 비해서 주가 싸기 때문에 좀 더 가져야 될 측면이고 피부과 쪽에서는 현재는 바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 좀 더 보도록 하고 나중에 목표가 도달 종목도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 것 같기도 해서요. 치과 영상 장비 쪽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뭐 회사 라인업 자체가 중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선진국 쪽에 다양하게 제품이 지역적으로 나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에 실적이 가파르게 좀 해서 성장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렌탈 기업의 치과 의료기업 PR은 18배, 20배입니다. 근데 회사가 지금 앞서 9배잖아요. 이 회사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게 되면 안 되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 성장주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성장이 뭐냐면 꾸준하게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얘기. 그들 종목들은 이 종목 그런 경우잖아요. 계속 지금 실적이 영업이 작년도 650억, 올해 740억, 작년도 650억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코로나 경우에 최대 시장이면 올해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믿어도 되는 거죠. PR이 9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 어제 좀 약간 조정이 차트를 보면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다 신주 고가인데 이 종목은 좀 덜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떤 부분도 싸다. 그래서 목표 주가 48,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 41,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38,8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준영 운용력께서 3월에 추천했던 두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아모그린텍과 송원산업. 아모그린텍은 33% 이상의 수익이 났고요. 송원산업은 20%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 두 종목 잡아주세요. 아모그린텍은 최근에 이제 루시든가요? 그 자동 부품 공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이슈인데 이건 단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테슬라에 자동 부품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팔아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이 안 따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언급해 드렸을 때가 이 회사가 그 N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하재 사고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니켈 가격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NFP 배터리에 주목을 할 것 같다 언급해 드렸던 거거든요. 니켈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주가는 종목은 빠지지 않겠지만은 위로 고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13,000원대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원산업은요? 송원산업은 더 가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이게 실적 성장주거든요. 24,000원 목표주가 잡아드렸던 건데 아마 23,000원, 5,600원 정도 접근하시면 28,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주현 운용력이 바쁘십니다. 또 저녁 7시에 또 관련해서 또 공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제 어떤 걸로 가십니까? 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날 제가 6시, 7시에 배우에 산다 참여하거든요. 아, 그럼 배우에 산다. 끝나고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7시에 시장 자체가 지금 차별화 장세거든요.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장세 국면 쪽에서 실적 성장주의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차별화 장세 실적 성장주 찾기 박주현 운용력의 그런 투자 해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